1,560원을 넘어 멈출 줄 모르듯 오르던 원달러 환율, 어느덧 1,400원대를 넘어 1,300원대에 이르렀습니다. 몇 년째 이어지던 고환율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밀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환율 하락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550원대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반 만에 170원 넘게 빠지면서 8월 24일 기준으로는 장중 1,376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흐름을 보면 8월 13일 1,419원대를 찍은 뒤로 무려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에만 낙폭이 37원에 달합니다. 하루 이틀 반짝 내렸다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넘게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밀렸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꽤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처럼 무너지지 않던 심리적 지지선 1,400원과 1,380원이 최근 며칠 사이 잇따라 뚫렸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보통 이런 심리적 저항선이 한번 깨지면 그 아래를 향한 추가 매도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1,380원이 무너지자 추가 하락을 예상한 역외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매도까지 가세하면서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급격한 하락, 원인이 뭘까요? 크게 대외 요인과 국내 요인 두 갈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외 요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최근 크게 후퇴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지표가 잇따라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8선까지 밀려났는데 이는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여기에 캐비넛이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통화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도 달러 약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 금리가 더는 안 오를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국내 요인, 이게 사실 이번 환율 하락에서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이른바 내고 물량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계속 바꾸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환전 물량이 월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나오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월 법인세 중간 연합을 위해 기업들이 보유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는 수요도 겹쳤고 국내 설비 투자에 필요한 원화 자금 수요 역시 환율 하락을 거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삼전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 환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90조에서 110조 원,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두 회사를 합친 규모가 최대 3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나옵니다.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 대금은 원화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의 일부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이 환전을 아직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이 곧 대규모 환전이 나오겠구나라고 미리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환율에 하락 압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실제 자금 흐름보다 기대감이 먼저 가격에 반영되는 금융시장 특유의 선반영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8월 24일에는 코스피가 3.12%나 급락하고 외국인이 3조 7천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는데도 환율은 오히려 더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보통 증시가 불안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로 환율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수출 기업의 구조적인 달러 공급이 그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 셈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 자금, 역송금 수요가 유입되고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까지 붙으면서 환율은 장 후반 낙폭을 일부 되돌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건 한쪽으로만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려운 양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원화 강세는 매력적인 요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하죠. 그런데 나중에 주식을 팔고 다시 달러로 바꿔서 가져갈 때 그 사이 원화 가치가 올라 있으면 주가 상승분과는 별개로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즉 환율 하락 자체가 외국인 자금에는 원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외국인의 주식 매도 자금 역송금 수요가 유입되면서 환율 하락폭이 장 후반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외국인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며 환율과 증시에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수출 대기업의 실적 측면에서는 원화 강세가 부담 요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나 자동차, 조선 등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해외에서 달러로 매출을 올리고 이를 원화로 환산해 실적에 반영합니다. 환율이 낮아지면 같은 달러 매출이라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 수출주 실적 전망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이게 개별 종목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재료나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항공, 여행, 정유, 유통업종 같은 내수 수입 관련주는
원화 강세가 원가 부담을 낮춰주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 다만 이번 환율 하락의 성격을 잘 봐야 합니다. 이번 하락은 단순히 원화가 약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수출 호황과 대기업 주주 환원 기대감이라는 긍정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하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기업 실적이 좋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릴 만큼 현금이 넉넉하다는 신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일부 증권가에서는 환율 하락을 무조건 악재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 국내 자산의 상대적 매력이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될 여지가 커집니다. 물론 8월 24일처럼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급락과 외국인 순매도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는 주주환원 재원 마련을 위한 일시적 매도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른 변수가 겹친 결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환율과 증시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평균 환율 전망치를 기존 1470원에서 1420원으로 낮췄고 연말까지 적정 범위를 1340원에서 1520원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300원대 중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다가오는 한국 2027년 예산안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점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일방적인 하락을 점치는 건 아닙니다. 최근 하락 속도가 워낙 빨랐던 만큼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는 지적도 있고 이번 주 예정된 약 12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배당 지급 그리고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와 잭슨홀 미팅 등 대외 이벤트에 따라 환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국제 유가 상승도 달러 강세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1380원 안팎에서 저가 매수와 추가 하락 시도가 팽팽하게 맞서는 이른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투자자라면 어떤 포인트를 체크하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인지 아니면 내수나 수입 비중이 큰 기업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종은 환율 하락이 실적 환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면 항공이나 여행, 유통처럼 달러 비용을 지출하는 업종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의 관계입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동안 외국인 자금이 실제로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순매도가 계속되는지를 함께 지켜보면 시장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예정된 잭슨홀 미팅과 미국 물가지표 발표는 환율 방향성을 좌우할 굵직한 이벤트인 만큼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내리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미국의 강한 금리 인상 때문에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어서며 고환율 시대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죠. 이후에도 미국 고금리, 국제 유가 상승, 지정학적 불안 등이 겹치면서 환율은 오랫동안 1,400원대 안팎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대외 변수, 그러니까 미국 금리나 글로벌 달러 강세가 환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국내 수급, 그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대규모 주주 환원이라는 국내발 요인이 환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이후 장기 추세의 하단인 1,430원 선을 하회하면서 고환율에 대한 기대 자체가 약해지고 이것이 다시 추가 하락을 부르는 이른바 자기 강화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떨어지겠다는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가 실제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흐름은 국내 증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환율이 대외 변수보다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건 그만큼 국내 대형 수출 기업들의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나 주주 환원 계획 발표가 있을 때마다 단순히 해당 종목 주가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전반의 수급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환율 하락은 단순한 달러 약세가 아니라 반도체 수출 호황, 대기업 주주 환원,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기대 후퇴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수출 대기업의 실적 환산 부담이라는 단점과 외국인 자금 유입 매력도 상승이라는 장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스피와 환율이 어떻게 함께 움직일지 저희 채널에서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